저는 올해 35살이 네. 홍민영 행정사라고 하고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맘이죠. 이제 7살, 4살 된 아이들이 있고 네. 행정사는 저 같은 경우는 딱 재작년 8월에 시작해서 네. 올해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수험 기간을 했고요. 한 1년 2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쵸. 1년 2개월 정도 네. 했고요. 저는 사실 그 1년 2개월 동안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했으니까 정말 꽉 채운 1년 2개월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1차나 2중, 비중 같은 경우도 좀 2차에 많이 준 케이스라서 정말 운이 좋게 동차로 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고 고득점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 안 치고 나오자마자 제가 어떻게 썼는지 너무 기억이 안 나서 네. 합격자 발표가 나고 제 답안지를 신청을 했어요. 네. 직접 뭐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건 못하고 제 등수만 네. 물어봤는데 제가 53등? 53등? 네, 53. 완전 문 닫고 합격한 건 아니죠. 5분의 1 안에는 드는, 그쵸. 그러니까 20% 안에는 드는. 네, 뭐 어쨌든 근데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고득점을 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김상진 행정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85년생이고요. 이제 39살 되는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와서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요. 네. 이제 카페를 한 5년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처음에 공인중개사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공인중개사 합격 후 이제 행정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9회 때 이제 행정사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해서 2차에서 이제 불합격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10회 이제 또다시 도전하게 돼서 이제 합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면 수험 기간은 2년이신가요? 진짜 공부 기간으로만 계산한다 한 1년 2,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카페를 4월 말에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업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두 분 다 직장이랑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고, 홍민영 행정사님은 육아와 직장까지 병행을 하시면서 되게 굉장히 동차로 바로 합격하신 대단하신 슈퍼우먼이시고, 김성진 행정사님도 대단하세요. 개인으로 카페를 하시면서 합격하신 게 원래 개인 사업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 가게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홍민영 행정사님 자녀가 몇 명이세요? 전 2명이에요. 2명이에요.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일단 뭐 남편의 도움도 있었고요, 물론. 네. 저는 대신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행정사는 1년인데 앞전에 네네. 아까 말씀하신 공인중개사랑 네. 주택관리사라는 시험에 경력이 있어요. 각각 1년씩 있어요. 두 개 다 따신 거예요? 네네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 객관식 시험들이라서 사실 2차 논술은 처음 행정사로 접한 건데 네. 그래도 시험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 왜냐면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이다라는 걸 조금 알고 시작한 케이스라서 조금 유리했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오신 분들은 우선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두 분 다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공부에 대한 좀 체계가 잡히신 분들이다. 그쵸. 근데 논술 시험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두 분 다 이제 그거는 처음으로 하신 거고, 어쨌든 공인중개사 그리고 홍민영 행정사님은 주택관리사까지 추가로 해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다. 그런 거를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학원은 혹시 어디로 다니셨어요? 저는 에듀윌로 온라인 강의 계속 들었고요.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의고사를 치러 이제 합격의 법학원에 등록해서 다녔었습니다. 네. 에듀윌은 따로 오프라인 강의가 없더라고요. 합격의 법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좀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 이론은 에듀윌에서 들었고요. 기본은 에듀윌. 그리고 이제 핵심 요약은 법학원에서 방문각에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그렇게 3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원 3사를 다 같이 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불안하거든요. 한 개 학원에서 하면은 이제 찍어주는 문제가 스펙트럼이 안 겹치면은 그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법학원만 믿으면은 법학원 때문에 떨어졌다, 뭐 에듀윌만 믿으면 에듀윌 때문에 떨어졌다, 뭐 방문각만 믿으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대부분 2개 이상은 그래도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필수적으로 2개 이상은 하시더라고요. 뭐 김상진 행정사님은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면은 도움이 될지 혹시 팁을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험생이랑 이제 강사님들 성향이 이제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사님들 다 전문적이시라 뭐 어느 강의를 들어도 뭐 부족함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미리 샘플 강의 들으셔갖고 이제 강사분들이 이제 성향이 맞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에듀윌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 다양한 문제들이 다 문제화돼 있어서 2차 양은 너무 많아요, 사실. 네. 근데 이런 불이타 문제라고 하죠. 예상 못한 문제, 그런 문제들도 좀 대비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은 에듀윌 2차 공부할 때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 양이 너무 많아서 네. 좀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네. 요즘 경향을 보면 불이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에듀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법학원은 사실 수험생 느낌은 약간 젊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조금 다들 젊으시고 그렇죠. 네. 젊으시고 그래서 약간 수험생의 트렌드를 안다고. 방문각은 제가 이제 들으면 약간 진짜 고시학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정통 느낌. 맞아요. 답안도 변호사 시험이나 뭐 방문각 네. 시험 스타일이고 네. 법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수험생이 원하는 라인으로 좀 수험생이 외우기 쉬운 목차와 구성으로 좀 배려를 해주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에듀윌 같은 경우는 이게 깊게 들어가고 기출이란 거 없어요. 그냥 언제 들어도 돼. 작년에 들어도 내년에 들어도 내후년에 들어도 되는 그런 커리큘럼에 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유해생한테는 정말 최적화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하라는 대로 다 하다 보면은 네. 약간 시간 대비 비효율적 경험자 네.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대신 에듀윌은 그게 진짜 빨라요. 이게 온라인만 있다 보니까 질문 넣으면 24시간도 안 돼서 바로바로 이게 피드백이 오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되게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듀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자기 얘기만 하는 교수님 뭐 이렇게 네. 나의 50분 시간 안에 네. 뭔가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분들은 저는 좀 커트했고 제가 바라는 건데 네. 혹시 보신다면 뭐 중간 강의라든가 아니면 짤막짤막하게 모임집이라든가 저는 샘플 강의를 좀 확대해서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조금 더 넓혀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에듀윌은 어쨌든 범위가 넓고 굉장히 이제 세세하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중에 시험을 직접 볼 때 불이타 문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을 확률이 굉장히 적다. 그 대신 커리큘럼이 굉장히 길고 네.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많이 투자될 수 있다. 홍민영 인장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내가 좀 공부 좀 스킬이 있고 좀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더 유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고요. 근데 3사를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어디가 제일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든 공부를 할 때 네.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 에듀윌 기본 강의로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확실히 괜찮았어요. 그리고 에듀윌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이 10월이면 네. 한 8월, 7월에 모든 강의가 다 올라와요. 네. 개정된 게 많은 거였을 때 그게 적용되는 게 사실 에듀윌은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공개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건의할 때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네. 거기 답변에는 실시간으로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같이 수험생과 같이 길을 걷는 법학원과 방문각에 비해 에듀윌 같은 경우는 추후에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 미약할 수는 있는데 11회 때부터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하신다고 하시니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에듀윌이고요. 두 번째는 둘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법학원 방문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에듀윌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양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이제 포기한다. 약간 그래서 전략이 따로 더 필요하다. 네. 혹시 김상진 선사님은 이제 에듀윌로 공부를 다 하셨고 인강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법학원만 모의고사를 보셨잖아요. 법학원 모의고사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모의고사 이제 5번 쳤는데요. 저는 그 오프라인에서 시간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적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작년에는 이제 시간 분배를 좀 잘못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이제 실전으로 해본 거라서. 근데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만족을 했어요. 아무래도 예행 연습을 먼저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실전에 가서도 그 시간 분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에듀윌은 계속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선 양이 많아서 진짜 힘든 거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세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 갖고 이걸 다 봐야 되나 싶을 정도의 부분도 많긴 많은데 이제 점점 불이타 문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문제 민법도 정년도 문제에서 한 문제 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양은 많지만 에듀윌로 준비하면은 그런 브리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제가 제일 헷갈렸던 게 제가 3문 다 들었잖아요. 하나의 문제에 두 문자가 다 달라요. 그게 굉장히 저는 시간을 많이 빼먹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갈 의향이 있고 네. 정말 6월부터 1차 끝나고 진짜 실전 가서 갈 생각이 있으면 그냥 자기 집 제일 가까운 학원 방문각은 종로, 네. 여기 법학원은 신림에 있으니까 그죠. 서울대 그쪽에 있으니까 그 중에 가까운 데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걸로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갑자기. 맞아요.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이게 강사님들마다 이제 모범 답안이 조금 달라지는 경향은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뭐 에듀윌로 공부하다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치러 가시면 좀 당황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채점표도 받아보고 하면 이게 조금 공부해왔던 거랑 모범 답안도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모범 답안을 선택하실 때 한 학원을 선택해서 그걸로 가져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일단 저는 이거를 시청하시는 육아를 하시는 엄마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저라고 해서 이제 등원 제가 하고 하원 제가 하고 아이들 재우면 한 9시 반,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0시에서 저는 보통 한 1시 정도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밤에는 한 3시간 정도 확보를 했고, 다행히 회사 같은 경우가 제가 막 그렇게 엄청 바쁜 시기 빼고는 조금 한가해요. 그래서 점심시간 기준으로 앞뒤 1시간, 1시간에서 총 3시간 정도가 좀 집중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굳이 따지자면 한 6시간이 위아래로 됐지만 집중은 3시간이었고 조금 이렇게 훑어보고 문제 읽어보고는 거 한 3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제가 후기도 썼기는 했는데요. 막 하루에 순공시간 뭐 8시간, 뭐 12시간, 1년 동안 8시간 해야지 합격하는 시험 물론 맞는데 네.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인 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맞아. 저는 하루에 3시간씩 1년에 행정사 합격한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그랬고 저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로 좀 했냐면 설거지를 할 때 무선 이어폰을 해놓고, 그리고 애들을 재울 때 불을 다 껐을 때도 무선 이어폰을 켜고 그 정도로 계속 들었고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 타는 동안에도 계속 들었고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계속 귀가 열려 있었어요. 진짜 이명 그 정도로 해야지 네. 엄마들은 1년 만에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안 하면 사실 힘든 시험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그렇게 할 수 그렇게 없고. 그리고 만약에 동차를 정말 하시려는 분들은 제발 저의 말을 믿고 1차부터 하시지 마시고 네. 2차 먼저. 물론 2차를 하면 말이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맞아요. 근데 네. 1차 하고 온다고 해서 그 말이 그렇게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8월에 시작했을 때 8, 9, 10월은 1차를 했고요. 네. 11, 12, 1, 2는 2차를 했고요. 네. 그리고 1차, 3, 4, 5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2차만 했는데 네. 그렇게 했으니까 합격을 한 거지. 제가 만약에 정말 생동차라고 하죠. 네. 5월에 시험 끝나고 6, 7, 8, 9 요걸로 네. 2차 했으면 절대 합격 못했어요. 맞아요. 대신 유의하실 점은 1차 시험 보기 전에 2차 공부할 때는 암기가 주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 것 중에 기본서 맨 앞에 있는 요약 그 목차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차가 중요하죠. 목차 엄청 중요해요. 다를 보통 네. 스캔하실 때 그건 스캔도 안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아니고요. 내가 딱 뭐를 물어봤을 때 그게 이 절 어디 파트에 뭐가 있어라는 걸 대답할 수 있어야 이 시험은 응시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목차 큰 그림, 숲 그거 이해 못하면 아무리 달달 외워서 모의고사 5개 모아가지고 그거 답안 외워가지고 볼 수 있는 시험은 사실 한 7회 때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무한 반복. 엄마들은 아무래도 귀라도 열려있어요. 네. 애랑 그림 그려주면서도 계속 열려있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홍민영 행정사님의 공부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집중력 있고 밀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거랑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행정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계속 귀를 열어서라도 네. 그 인강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무의식적으로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네.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목차 같은 거 띄워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사 공부는 큰 숲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목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김상진 행정사님 혹시 본인은 공부를 어떻게 했고 추천하는 공부법이 어떤 건지? 우선 1차, 2차 나눠서 조금 뭐 세부적으로 그냥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출만 해도 되냐 막 그런 분들 많으신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만 3회독을 했습니다. 예. 강의 이게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짜서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하루에 8강의는 보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어요. 네. 그렇게 안 하면 또 공부를 안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네네네. 흐지부지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1차 강의는 이제 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했었고요. 네. 기출은 이제 시험 전 한 달 전부터 이제 좀 저는 공인중개사 때 객관식 그 풀어본 경험이 있어 그런지 조금 좀 수월하긴 했었어요. 얼마나 공부하셨어요 혹시 1차는? 1차는 한 3개월 정도 한 것 3개월 같습니다. 정도? 네네. 그래서 2차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네. 그게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제가 이게 현출할 수 있는지 이게 자꾸 의심스러워 갖고 네. 저는 솔직히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합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준비했는데 한 2차 준비하면서 이제 한 달 정도 그냥 날린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공부 방법을 제가 갈피를 못 잡았어요. 논술 처음 네. 해보시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래서 홍민영 행정사님이 말씀해 주신 1차 공부하기 전 2차를 해보라는 게 그 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감 잡는 게 저도 한 달 정도 걸려갖고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2차를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저는 문제화를 해서 10일 동안 1회독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한 과목당. 네. 민법 행정절차론을 같은 날 공부를 해서 1일 동안 끝내고 네. 이제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을 이제 10일 동안 해서 1회독으로 끝내려고 이제 이게 익숙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빨라지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5일에 1회독으로까지 줄였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일주일 전에는 눈으로 대충 봐도 이제 1회독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틀에 이제 1회독은 다 눈으로 가능하실 저는 그렇게 해갖고 무조건 썼어요. 무조건 쓰면서 공부했어요. 그게 저 스타일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눈으로 읽지 않고 저는 무조건 쓰면서 했어요. 좀 시간은 느리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네.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맞아요.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네. 꾸준히 안 하시면 이게 금방 까먹게 되거든요. 네네. 피발성이 강해서 그래서 저는 거의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차 공부를 하고 나서는 뭐 일이 있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쉴 수 있는데 그 네. 이틀 이상은 거의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고 피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네. 진짜 자주 틈나는 대로 자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네네. 책 들고 다니기 힘드시니까 네.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 네. 이제 엑셀로 우선 작업을 다 해놨었어요. 예, 예. 그래갖고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네. 구글 스프레드시트인데 네.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네. 저는 뭐 요즘 아이패드 뭐 그런 것도 많이 갖고 다니시니까 그죠, 책 그죠, 그죠. 무겁게 들고 다니실 네. 필요 없이 네.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저장해서 갖고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이거는 우리 셋이서 공통점인 것 같아요. 계속 머릿속에 행정사 공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홍민영 행정사님은 계속 들었고 김상진 행정사님은 썼고. 이제 계속 쓰면서 이제 저렇게 핸드폰에다가 이제 공부할 요약 자료들을 넣어서 이동할 때도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셨고 그리고 김상진 행정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목표를 딱 잡아놓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꼭 5강의를 보겠다. 뭐 이번 일주일 동안 뭐 얼마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틀 동안 전 과목 1회독을 하겠다. 그런 목표 설정이 저는 그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응가할 때 앉아가지고 가장 요약해놓은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봤거든요. 그거 계속 보고 어디 이동할 때 이제 저도 계속 보고 아이패드로 이제 계속 보고 틈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공통적인 거를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계속 머릿속에 행정사 공부를 평상시에도 계속 생각을 해야겠다. 이게 가장 공통점이네요. 공부의 왕도는 없지만 회독과 필사법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면 어떤 거를 추천하세요? 회독과 필사. 네, 회독법으로 눈으로만 보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진짜 써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케이스인지 제가 궁금해요. 저는 필사일 거인 것 같아요. 필사파. 네, 저는. 왜냐면 우리는 아는 거를 말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써서 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생각보다 이거 글로 쓰는 거 문장으로 만드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 워낙 세대가 바뀌어서 뭐 저는 그 타이핑으로 쓰라는 말도 되게 많이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혹은 말로 설명을 해라. 근데 다 좋은데요. 결국엔 시험은 쓰는 시험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타이핑 열심히 치고 제가 제일 실수했던 게 뭐냐면 타이핑 하다가 틀리면 그냥 스페이스 지웠어요. 거기선 지우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 말이나 써도 지우면 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7, 8월에는 무조건 저는 필사라고, 그러니까 필사가 정답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이거 쓸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네. 막상 또 이걸로 복습을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네. 되게 좀 자부심 있잖아요. 네, 막 그쵸. 열심히 썼으니까. 네. 들고는 댕기는데 사실 이걸로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맞아. 그래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내가 하면서 얘는 일로 가면 좋겠네. 네. 얘는 일로 가면 좋겠네. 네. 그런 분류가 가능하고요. 아,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제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내 거거든요. 네, 맞아요. 글을 읽고 이거를 단순히 읽는 게 다가 아니라 네. 이거를 이해를 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홍공이라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네. 그게 필요하다고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물어보시면 저는 필사가 음. 눈으로 바르는 거 너무 좋은데 음. 눈으로 바르는 거로 해도 시험은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사파십니다. 저는 필사파예요. 저는 필사를 해서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게 사람 스타일마다 필사가 맞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눈에 이렇게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필사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원체 글씨도 안 예쁘고 네. 좀 글씨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100분을 그 시간 안에 그 10문제를 쓸 수 있는지 능력도 솔직히 보고 싶었고 네. 제 손이 그걸 버티는지 네. 좀 보고 싶어갖고 저는 필사를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네. 그게 공부 방법이 익숙해져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또 네. 이 부분은 이제 수험생 분들한테 너무 걱정 말라고 이제 말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필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아서 한 거지만 그냥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빨리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맞아.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해독을 했거든요. 저는 쓰는 공부를 안 했어요. 그 대신 저는 이제 그냥 읽기만 하고 많이 읽고 진짜 이거는 내가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암송을 했어요. 뭐 처분이랑 행정청이 행하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걸 계속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 15분을 하면은 외워지거든요. 한 개의 지문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해독이 중요하다, 필사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고 필사를 해야 된다, 해독하면 공부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합격자분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왕도는 없구나, 확실히 자기 성향에 맞는 거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합격을 한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거는 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리라고 후회되는 게 있는지 그거를 좀 궁금합니다. 김상진 강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9회 10회를 이제 2차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점점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2, 3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조합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제 2차는 이제 작년, 재작년 나왔다고 이제 걸러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영역을 보기 힘드시면은 좀 얇게라도 보셔갖고 그걸 조금이라도 적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예 안 적으면 빵점이니까 조금이라도 적으시면은 그래도 점수는 나오니까. 그리고 저도 논술 시험 처음에 너무 걱정했거든요.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왜 못하겠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다 보면은 좀 어렵겠지만 저도 쉽진 않았지만 네. 분명히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홍민영 강사님요? 저는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하시고 네네. 바로 행정사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요새 많아졌어요. 네, 이게 왜냐면 공인중개사가 10월에 시험을 보고 보통 객관식은 그날 점수를 알거든요. 본인이 네. 가다반으로. 네. 행정사 시작하기 좋은 11월이 돼서 네. 그때 할인도 많이 하고 하니까 진짜 많이 오세요.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사람들이 행정사 시험을 못 본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민법도 겹치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행정사 시험은 그러니까 2차 기준입니다. 네. 완전 다른 시험이에요. 네네. 공부 방법이 완전 다른데 거기서 열심히 객관식으로 시험 공부 방법으로 네. 논술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얕보라는 게 아니라 네. 하실 때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걸 아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네. 안 그러면 귀한 시간을 또 버리게 될 수 있어서 음.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아무래도 육아맘이고 하냐 보니까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공인중개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부를 저는 아까 근데 지금 이제 행정사를 합격을 하고 또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준비하세요 혹시? 손해사정사 아, 준비하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는 합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약간 제 시간, 제 자신의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직장인 아니고 누구의 아내 아니고 누구의 엄마 아니고 네. 순전히 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네. 공부가 됐고 그렇죠. 저는 공부 합격하는 걸로 굉장히 많은 자존감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자신감 아니고 자존감이 올라간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요. 남들에게 네. 많이 퍼주려고도 하고 네. 이거 하나 해서 되게 나의 인생의 가치가 실제로 활용을 못할지언정 돈 들여서 하는 이유는 진짜로 얻을 수 없는 시간과 노력 그게 있어서 제가 주변에 되게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지금 혹시 도전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해보세요. 해보고 떨어지셔도 네. 얻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도전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기 때문에 네. 포기하지 마시고 네. 떨어지셔도 다시 해보시고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거의 뭐 육아맘들 중에서 이거를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진짜 이런 얘기를 어서 사실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는 일단은 당연히 육아하시면서 직장 다니시면서 붙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본 적이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행정사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행정사라고 하면 그게 뭐야 라고 저도 하거든요.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법무사라고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변호사랑 똑같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붙었다고 얘기하면은 아 그래? 근데 그게 뭐야? 이러니까 씨 나 진짜 이거 죽을 똥 살 똥에서 붙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조금 약간 서운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다가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확실히 우리 같이 해본 사람들끼리 얘기해보니까 통하는 게 있죠.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그러면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시나요? 김상진 행정사님은 사무실 들어가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행정사 사무소 이제 소속 행정사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게 됐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배워갖고 이제 민원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사가 되기에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홍민영 행정사님은요? 저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실무에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에 할 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자고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공인중개사부터 계속 이렇게 네네. 도장 깨기처럼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작년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라는 공부를 할 것 같고 네. 손해사정사를 따고 나면 또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아이들은 그냥 약간 엄마 나가면 무조건 공부하러 가는 줄 알고 드라마 보는 엄마보다 공부하는 엄마가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책을 피고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게 그냥 약간 놀이처럼 되어 있어요.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될 것 같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는 저는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 목표는 큰아이가 한 6학년 될 때쯤에 저도 증 다 들고 네. 이런 사무소 법인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저도 실제로 좀 투입해서 네. 돈도 벌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게 저도 집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자꾸 아이한테 보여주니까 저도 아이가 책을 잘 읽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유치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공부만 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술만 먹어요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낫잖아요.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님 만났는데 제가 이제 하원하러 가면서 만났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뭐 혹시 지금 뭐 공부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는 공부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가서 막 이런데요. 우리 아빠 맨날 뭐 술 먹으러 간다고 아저씨들이랑 뭐 게임한다. 우리 아빠는 TV만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유치원 가서. 근데 저는 이제 얘가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아빠는 공부만 해요. 맨날 공부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게 신선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신선하다. 아빠가 공부하시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참 내가 아이한테 보여주는 게 확실히 중요하구나. 그런 측면에서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그럼요. 계속 보여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아무튼 진짜 바쁘신데 시간 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박수 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